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3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6월이 됐습니다. 6월의 첫 시작을 이제 주말로 싹 보내고 나니까 벌써 3일이 됐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는 요즘에 매일매일 입버릇처럼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오늘 하늘 너무 예쁘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딱 요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요 시기의 하늘과 날씨를 잘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하고 사는 게 뭐 바쁘고 팍팍하고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다라고 해도 그래도 이제 하늘 보는데 몇 초 안 걸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좀 여유 있는 그러한 삶의 뭔가 순간순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욕 증시 상황 정리해보고 또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도 확인해보는 월요일 순서 가져보겠는데요.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는 YMG 박종원 팀장과 함께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욕 시장 분위기 그리고 데이터 확인해 보겠고요. 글로벌 인터뷰 오늘 유튜버,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을 연결해서 미국 현지 분위기를 또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 팀장님은 하루 동안에 가장 여유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너무 좋은. 집 밖에 있는 그렇죠. 시간이에요. 예, 방송하는 시간. 네, 방송하는 여유 시간이 있고. 예. 가장 여유 있고, 정신을 한 곳에 집중을 할 수 그렇죠. 있고. 예. 조금 더 오래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스케줄이 있으니까. 지금 집에서 방송을 같이 보고 있지 않을까요? 보고 있으세요? 예. 네.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예. 사과하면서 어떻게 하는 시간 가죠? 보실래요? 예. 근데 진짜 저도 주말에 이제 조카를 하루만 봐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장점이 하나 있어요. 꿀잠 보장. 아니, 잠을 안 깨고 그냥 푹 자요. 그래서 밤에 만약에 좀 내가 좀 불면증이 있다. 예. 잠이 잘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육아를 좀 강력 추천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이대별로 좀 다른 것 같고. 저는 나이대별로. 좀 다릅니까? 그렇죠. 나이가 이제 좀 들면 들수록 네. 에너지 소모가 좀 많다.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은 뭐 저는 이제 9개월이니까 네. 이제 9개월 차. 가장 이쁠 때. 아직은 뛰어다니지 않고 예. 가만히 제자리에 이제 어디 있을 잡고 때군요. 이제 일어서는 정도까지. 거기까지는 이제 감당 가능한데 그렇죠. 이제 열심히 뛰어다니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답이 없는 많은 것 분들께서 이제 저에게 지금 겁을 주고 있습니다. 같아요. 지금이 좋을 때다. 지금이 가장 이쁠 때다. 만끽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전국에 하시는데. 계시는 세계 전 세계 글로벌 모두 계시는 우리 육아를 하고 계신 분들 힘내십시오. 자, 오늘 월가의 뉴스레터 먼저 좀 확인해 볼까요? 오늘 주제는 뭘로 정하셨어요? 네, 오늘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 루빈을 이제 발표한다. 루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엔비디아인데 또 엔비디아의 행보가 정말 엄청납니다. 지금 뭐 지속적인 여러 가지 뭐 차세대 플랫폼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AI 비서 그리고 그 외에 뭐 많은 이제 뭐 어떤 기술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뭐 GPU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새롭게 또 나오고 있고 AI PC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컴퓨텍스 2024 젠슨 황이 기조연설을 하면서 지금 새로운 이런 플랫폼이나 많은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닐까. 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에는 PC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도 뭐 물론 시장치보다 또 예상치보다 또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그런 흐름이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 PC 같은 경우에도 저 유사나님이 또 뒤에 또 계시기 때문에 저 유사나님께서 또 자세하게 또 잘 공을 넘기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시니까 알겠습니다. PC는 유사나님께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 기업별 소식하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었나 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은 뭐 실적 발표 기업들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PC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간단하게 자 어떠한 지표들이 좀 나왔는지 그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엔비디아의 이제 블랙웰을 이은 차세대 플랫폼 루빈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외에 정말 여러 가지
행보를 좀 보이면서 뭐 정말 엄청난 정말 연예인보다도 더한 그러한 인기를 또 대만에서 보여주는 젠슨 황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사진도 좀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뭐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자발적 감산 합의가 또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2025년까지 감산이 뭐 순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 최근에 중국과 대만이 뭐 대만에서 지금 2024 컴퓨텍스가 뭐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데 또 중국 국방장관은요, 중국과 대만을 분리시키는 자는 여기가 이제 좀 이게 뒤로 내가는데 자멸할 것이다. 예,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이야기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지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수가 다우가 1.5% 맞아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예, 엄청나게 또 근데 상승을 했죠. 나스닥은 또 조금 쉬었네요. 어제 뭐 지난 목요일도 저희가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전반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쉬어가고요. 그 나머지 기업들 정말 493개의 기업들이 정말 큰 상승을 좀 보여줬던 흐름이었는데 지난 금요일도 비슷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를 먼저 보시게 되면 1.5%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0.01% 하락했습니다. 약보합 상태로 끝났고 S&P 500은 0.8% 상승했고요. 러셀 2000 지수도 0.8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맵을 한번 딱 보시게 되면 지난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물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폭 상승은 했는데 아마존과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이 뭐 큰 어떤 조정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뭐 0.79% 하락을 했으니까 뭐 큰 하락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아마존은 1.61% 하락을 했고 브로드컴은 2.6%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 전반적인 시장이 정말 뜨겁게 또 올라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지난 목요일, 금요일 뭐 전부 다 빅테크들은 약간 쉬어갔고 네. 전반적인 나머지 기업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예. PC 발표 있으면서 그 국채 금리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던 것 같은데 10년물이 좀 뚝 떨어졌어요. 맞아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네. 뭐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시장의 뉴스는 나왔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지금 상태에서 약간의 변동성을 좀 줬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4.5%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그렇게 큰 어떤 변동성보다도 인플레이션 데이터 앞으로 향후 나올 여러 가지 데이터에 있어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아마 좀 그 부분에 좀 의존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 사실 유럽에서도 금리 인하가 6월 달에 이뤄질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이후 최악의 한 달을 보냈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는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유가도 지금 77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수요가 좀 둔화가 됐다 보니까 지금 4월을 지나서 5월까지 뭐 지속적으로 유가가 좀 하락을 했던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 지금 뭐 중국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IMF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을 조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또 어떤 흐름이 볼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미국의 원유 수출은 뭐 역대급을 또 찍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유가가 뭐 생각보다 뭐 감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 이러한 유가가 뭐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네. 앞으로 뭐 중국 경기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따라서 이 유가가 약간은 좀 출렁거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업별 뉴스 보겠습니다. 지난주 사이에 이제 델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개별 기업 중에서 뭐 세일스포스도 한번 크게 급락을 그렇죠. 했었고요. 맞아요. 이번엔 또 금요일에 델이 엄청 빠졌죠. 맞아요. 델 테크놀로지가 또 사실 이번 인공지능 수요에 맞춰서 많은 IB에서 뭐 목표가도 상향 조정을 했고 투자 의견도 상향 조정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정말 V자 반등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난 이제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큰 조정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최근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 과거에 인공지능 수요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많이 받았던 기업들일수록
그 조정폭이 좀 큰 폭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2025년 총 마진이 좀 더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이던스 때문에 주가가 17%대 급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있고요. 자, 뒤에 가서 제가 좀 자세하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온스 게이트 스튜디오예요. 라이온스 게이트 아마 많은 영화를 앞에 보면 앞에 이렇게 라이온스 게이트에서 번개 모양 이렇게 있는 예, 그런 로고 아마 기억하실 수 있는데요. 시티의 투자 등급 상향 소식에 주가가 3%대 상승했습니다. 라이온스 게이트의 추가적인 마진 확대가 잠재적인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서 예, 주가가 뭐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G스케일러가 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소실적 발표를 했고요. 가이던스도 예, 좋게 또 발표하게 되면서 주가가 9%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인터넷 보안 회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부분도 제가 향후 조금 더 시장에서 관심이 있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럭셔리 백화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놀스트룸이라는 기업인데 1분기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EPS가 좀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적인 부분이 좀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연간 가이던스를 제공하면서 주가는 5%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할인 체인으로 약간의 좀 저가형 체인을 좀 냈어요. 놀스트룸 렉이라는 예, 그러한 이제 뭐 할인 체인점을 냈는데 이 부분에서는 또 큰 매출 상승을 아울렛 보였다.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약간의 좀 저가형, 네네. 예, 이제 그러한 뭐 체인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매출이 크게 상승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이 이번 실적 발표 통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실적 발표 또 금요일 보시게 되면 갭이 갭상승했어요. 갭이 정말 갭상승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와, 지난번에 아베크롬비 그러니까요. 엠피치도 예, 엄청나더니 요즘에 뭐 갭도. 옷을 뭐 많이 사나 봐요. 그러니까 중저가 의류는 또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나 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갭이 지금 1분기 EPS만 보시게 되면요. 정말 한 3배인가요? 한 4배 가까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게 됐는데 정말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자, 그러다 보니 주가가 29%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갭도 이제 주가 흐름이 정말 뭐 엄청납니다. 뭐 아베크롬비 피치도 마찬가지만 예, 그런 흐름을 같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암바렐라라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1분기 시장 예상치 상회한 실적 발표에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 21%가 급등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수요에 따라서 회계연도 2025년에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정말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내놓게 되면서 예, 주가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가장 관심이 있었던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뭐 사실 인공지능 수요에 있어서 엔비디아 다음으로 또는 뭐 손가락에 꼽는 그러한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러한 기업으로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분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 발표 주가가 마이너스 10%대 급락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게 되면서 시장에서 약간의 또 실망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몽고디비는 이번 분기 실적을 기대치는 상회했지만 여전히 느린 성장세 그리고 약간의 좀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24% 급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퍼스트 솔라죠. 태양광의 기업이 있어서 UBS에서 또 태양광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 앞으로 에너지 전환에 있어가지고 정말 핵심적인 그런 태양광 기업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주호에서 투자하기 하향 소식에 주가가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한 이유가 그러니까 왜 이제 하향 소식을 했느냐 했을 때 이 회사가 강력한 가격 결정력은 있다. 근데 이 가격 결정력이 지금 주가에는 반영됐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진짜 시장에서 뭐 1위 기업이잖아요. 1위 업체다 보니까 이런 가격 결정력에서 높은 평가를 했는데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평가를 내놓게 되면서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업별 뉴스 쭉 전달 드렸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오늘의 데이터를 하나씩 열어볼 텐데 일단은 코스트코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트코는 어땠을까요? 예, 뭐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기업들 중 세 가지만 제가 좀 빠르게 좀 가지고 나왔는데 뭐 일단 코스트코입니다. 아마 코스트코도 많은 분들께서 좀 좋아하셔서 또 투자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EPS는 시장 예상치를 또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매출은 또 하회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녹색
색깔이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이렇게 들어오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사실 이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뭐 약간은 보수적으로 좀 내놨어요. 하지만 네. 그렇게 아주 부정적인 가이던스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코 CF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 우리의 전자상 거래 부분은 온라인 쇼핑으로의 소비자 행동에 지속적인 변화를 반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온라인 쇼핑에 대한 매출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밑에 좀 보시게 되면 이커머스 부분이 20.7%를 차지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은 분야 이제 많은 이제 온라인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사시나 봐요. 예, 이제 온라인으로 정말 많은 이제 뭐 주문을, 판매를 예,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고무적으로 CFO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정말 네.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다. 자,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향후 가이던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께서 또 많이 좋아하시는 울타 뷰티입니다. 뭐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상승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또 받게 됐는데 EPS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또 매출이 또 떨어졌어요. 매출이 떨어졌고 하지만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에 가이던스를 낮췄어요. 낮추게 되면서 예, 주가가 뭐 크게 또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CEO 데이브 킴벨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차별화된 모델, 뷰티 카테고리 회복력, 계획에 대한 여러 뭐 실행 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을 갖고 있다. 하지만 1분기에 직면했던 고금리 경제 환경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좀 지속될 것 같다. 이러한 여파가. 자, 이러다 보니까 연간 가이던스를 우리가 조금 예, 크게 조정을 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조정했던 이유는 올해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 부분이 올해 지속적으로 2024년에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는 많은 분들께도 관심이 있으시니까 제가 좀 길게 많이 좀 다 가지고 나왔는데 네. 일단 매출과 가이던스를 보시게 되면 녹색불이 들어온 게 전혀 없죠. 예, EPS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소폭 하회한 거예요. 아, 왜냐면- 그 차이가 그렇죠. 숫자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 EPS가 0.25달러니까 네. 25센트인데 그렇죠. 이번에 발표가 24센트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정말 1센트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좀 약간 시장 반응이 좀 네. 과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주고 요즘 냉정합니다. 냉정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냉정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매출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1.18 빌리언 달러를 시장에서 예상을 했는데 네. 회사에서는 1.16 빌리언 달러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은 미스를 조금 한 억울한 거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근데 미스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냉정합니다. 예, 진짜. 미스를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예상치. 이번에 2025년 회계연도죠. 회계연도 2025년 2분기 가이던스를 보시게 되면 시장 예상치에 뭐 부합은 하는 수준이지만 뭐 이렇게 썩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노란색 불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벨 테크놀로지는 제가 뭐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일개의 기업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향후 AI에 관련된 뭐 그 외에 많은 기업들, 마벨 테크놀로지 외에도 비슷한 그 같은 동종 업종이 또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동종 업종들의 어떤 가이던스로 전체적인 가이던스 좀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가지고 나왔고요. 마벨 테크놀로지 예상보다 강력한 AI 수요에 힘입어서 가이던스 중간치를 좀 상회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CE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 증가했다. 그리고 맞춤형 AI 프로그램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매출 기반이 전반적으로 좀 상쇄하면서 보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2025년 회계연도 2분기에는 맞춤형 AI 증가에 힘입어서 8%의 연속적인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지속적인 성장과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및 통신사 인프라 회복이 시작됨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앞으로 다가오는 분기에 대해서는 가이던스가 약간은 좀 보수적이긴 한데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우리가 훨씬 더 성장력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뭐 하반기에 좀 강력한 매출 성장이 있을 것으로 CEO는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난 금요일 이제 밤에 발표가 됐었던 PC 데이터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유선남님과도 확인해 보겠지만 간략하게 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간략하게 좀 보시게 되면요. 예상치 일단은 부합한.
뭐 MOM 월별로 보시게 되면 2021년 3월이 가장 낮은 코어 PC 지표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래도 뭐 물론 끈적끈적한 모습은 보이고 있죠. 예, 확 떨어지지 않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지속적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PC 지표고요. 그리고 예상치보다 또 하회한 모습을 보였어요. 예상치에는 0.3%를 또 기록을 했는데 월간으로 봤을 때 이걸 0.2%가 또 나오게 되면서 뭐 긍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헤드라인 PC와 코어 PC 월별 추이도 좀 보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3을 기대를 했는데 0.2가 나오는 그러한 코어 PC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 불쑥 솟아오르는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이 정말 무서웠잖아요. 예, 갑자기 이렇게 껑충 뛰어오르다 보니까 1, 2, 3월달 때 나오게 되면서 야 이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겠니?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올 정도로 시장에서는 정말 우려가 많았는데 이번 4월달 PC는 그래도 네, 트렌드가 많이 좀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안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은 여전히 좀 회의론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지금 올해 금리 인하를 보기에는 너무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이번 올해보다도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보다 좀 끈적끈적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 또 많은 시장에서 또 데이터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요. 자, 그 부분은 같이 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연준에서 많이 보고 있는 슈퍼코어 PC 같은 경우에도 트렌드가 정말 껑충 뛰어오르는 1월 달에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지금 약간의 변동성을 주고 나서 또 4월 달이 좀 하락하는, 그러니까 트렌드가 그래도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PC 내용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IMF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중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최근에 좀 많이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반신반의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IMF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좀 나아지는 건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네요. 예. 네. 근데 이제 IMF가 한 발짝 느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빠른 게 아니고 좀 느리다. 예, 조금 이제 뭐 약간 애널리스트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한 발짝 느린 경우가 조금 있었는데 과거에 뭐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IMF가 중국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지금 핑크색을 보게 되면 이게 4월달 전망치예요. 예, 4월달 전망치가 지금 약간 이렇게 좀 뭐 5%대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달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5월달 전망치가 이렇게 불쑥 올라갔죠. 예, 5%대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2024년에 이 전망치가 그래도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최근에 여러 제조업 지수나 뭐 중국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그래도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 있는 소비가 회복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여행 소비가 정말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이제 소비 부분에 약간의 회복세를 불러일으키지 않겠느냐. 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부분도 향후 뭐 중국의 어떤 경기가 좀 좋아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좀 특히나 우리나라도 약간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같이 보니까요. 아시아발 컨테이너 해상 운임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북유럽으로 가는 해상 운임 그리고 아시아에서 그리고 이제 뭐 미국으로 가는 그러한 운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다 보니까 네. 이 부분도 뭐 모르겠습니다. 뭐 국내 뭐 조선주를 보시는 분들, 경제 어떤 사이클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의 회복세로 들어서고 있구나. 자,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반면에 홍해에 관련된 우리 수에즈 운하가 많이 막혀 있었잖아요. 그래 파나마 운하도 가뭄 때문에 그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이 좀 막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따른 공급망 이슈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또 해상 운임이 상승하고 있는 요인도 분명히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선별적으로 잘 뉴스를 통해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예, 지금 일단은 최근에 해상 운임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빈자리가 없다고. 네, 중국이- 제가 사실 이거는 안 가지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네, 왜 안 가지고 나올라 그랬어요? 이거 이제 국내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아시아발 컨테이너 해상 운임이 상승하고 있다. 네. 자, 이게 중국에 관련된,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이 컨테이너 해상 운임이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런 여러 이제
이 해상 운임에 있어서 네. 한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뭐 중국이 이제 싹쓸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을 패싱하고 있고 대한 제품이 꽉 채워져 있으니까 우리나라 제품은 실을 자리가 없다.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글로벌 해상 운임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수출 업체 물류에서는 좀 초비상이 일어났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국내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제가 뭐 한국경제에서 지금 가지고 나온 이야기인데 해상 운송료가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 하지만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물량 탓에 왜냐하면 이제 관세가 앞으로 향후 8월 달부터 뭐 또는 뭐 몇몇 어떤 물품 같은 경우에는 뭐 6월 달, 7월 달부터 관세가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밀어내기 수출이 갑작스럽게 많아지는 바람에 이 국내에 있는 많은 수출 업체들이 좀 비상이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오른쪽에 좀 보시게 되면 자, 이봉걸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 실장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하는 선사들의 한국 패싱이 몇 주째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소 3분기까지는 이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자, 이 부분을 또 국내 또 시장을 또 보시는 분들도 함께 같이 체크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제품이 미국에서 조금 인기가 있을까봐 지금 중국이 아예 그러는 건가요? 이유가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중국의 관세가 일단 적용이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중국 무역에 있어가지고 큰 손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 관세 적용하기 전에 많은 물량을 미국으로 좀 넘기거나 그러려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 먼저 저는 사실 그 알고리즘이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그 엔비디아의 그 유튜브가 따로 또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실시간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 컴퓨텍스 2024의 그 내용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던데 오늘 우리 박 팀장님이 또 정리해 주실 거죠. 네. 제가 뭐 컴퓨텍스 2024 이게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이죠. 네. 최근에 엔비디아 뭐 실적 발표를 통해서 뭐 지속적으로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가장 관심이 있는 또 가장 큰 행사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진 한번 보시게 되면 정말 콘서트 같이 정말 엄청 이게 사진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저는 이게 뭔가 했어요. 예, 정말 엄청난 인파가 꽉 찼습니다. 정말 꽉 차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오른쪽은 이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여러 이제 차세대 플랫폼을 또 발표를 하게 되고 그 외에 뭐 GPU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AI 비서에 관련 이야기 정말 많은 이야기들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니까 야, 이게 진짜 엔비디아가 이게 뭐 이제 수요가 꺾였다, 경쟁이 좀 심화될 것이다, 이 성장률이 좀 꺾일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전혀 저희가 지금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그 기조 연설장의 맞아요. 관객의 모습 정말 거죠? 콘서트장 같아요. 콘서트장. 젠스나, 젠스나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 하네요. 이렇게 뭐 이제 기조 연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엄청납니다. 자, 그 외에도 또 있어요. 제가 뒤에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 열띤 추천. 여기 제가 이거 사진을 아마 보셨던 분 아시겠지만 어떤 대만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TSMC의 그 창립자분하고 같이 또 밥을 먹는 사진까지도 찍혔어요. 왜냐면은 또 앞으로 향후 정말 이 엔비디아의 그 생산 라인업을 TSMC에서 쫙 가져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사진까지 하면서 뭐 우애를 다지는 그런 사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여러 가지 사진이 좀 나오게 됐고 정말 이 인파가 아이돌급도 아니고 이게 참 어찌 보면 어떤 한 기업의 회장이 CEO가 이 정도의 인기를 끌 수 있을 만한 과거의 사례가 있었나? 라고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뭐 스티브 잡스, 뭐 팀 쿡,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빌 게이츠 많은 분들께서 워렌 버핏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분들께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아마 최근에서 젠슨상이 가장 큰 인플루언서가 아닐까. 아니 다른 걸 떠나서 뭐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그런 뭐 배우, 가수도 좋지만 돈을 벌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나이를 잘 몰랐는데 63년생이시더라고요. 63년생이면 아직 61세. 와, 올해 환갑 넘었죠. 그럼 환갑 잔치할 때 선물 넘었죠. 와. 근데 되게 여러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 영어를 하시는 거를 딱 보게 되면 진짜 참
똑똑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젠틀하다는 느낌이 들고 명확한 단어 선택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듣기 편한 영어도 많이 쓰시고 네. 예 그리고 하여튼 좀 멋있습니다. 예, 좀 멋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보게 되면. 과거에도 젠슨왕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있었죠. 과연 지금 최근에 시점에서 멋있어 보이는 지금 거는 주가가 왜일까요? 올라서 그런지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자산이 30배로 늘어났다는 그렇죠. 얘기를 들으니까 예. 갑자기 막 갑자기 아래가 멋있어졌습니다. 호강이 막 보이고 예. 어쨌든 하여튼 뭐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예. 건데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이 좀 전해졌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시게 되면 좀 빠르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웰을 이어갈 차세대 AI 칩 루빈을 좀 공식화 했습니다. 루빈을 이제 발표하게 됐는데요. 일단 블랙웰 이후에 또 이제 루빈 GPU를 또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 엔비디아 루빈 R100 GPU는 R 시리즈 라인업 일부가 될 것이며 2025년 4분기에 대량 생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많은 이제 솔루션을 좀 내놨는데 뭐 이러한 부분에도 2026년 상반기에 대량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뭐 DGX 또 HGX 이러한 솔루션 같은 시스템을 좀 이제 내놓은 상태고 그리고 루빈 GPU와 해당 플랫폼은 2026년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장 시장에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HBM4 메모리를 활용할 것으로 확인이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시장에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하게 되면서 이 HBM4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HBM을 또 만드는 여러 기업들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갑자기 또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SK 하이닉스가 가장 선두 자리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HBM에 대한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좀 큰 관심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빈 울트라 버전이 있습니다. 그 울트라 버전에는 HBM 칩이 12개가 쓰일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단수는 좀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이 12개가 쓰일 예정이다라는 것 자체가 HBM에 대한 이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 내년에 차세대 중앙처리 CPU입니다. CPU 베라도 출시할 예정이다 보니까 와, 지금 뭐 내년부터 해가지고 2026년까지 지금 뭐 밀려있다. 엄청난 플랫폼이 지금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지금 제품이 라인업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더 큰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AI GPU 로드맵을 좀 보시게 되면요. 지금 블랙웰 울트라 버전 그리고 루빈 울트라 버전까지 2024년에서 2025년은 블랙웰 버전, 블랙웰 플랫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루빈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또 울트라 버전도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다 보니까 1년 단위로 새로운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좀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라인업이 또 X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언제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예, 미지수지만 그 외에 HBM4E 그러니까 이보다 지금 HBM4보다 더 업그레이드 향상되는 그러한 메모리 칩이 또 탑재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GPU 로드맵을 한번 좀 보시면서 향후 엔비디아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예, 지금 뭐 지속적으로 뭐 쏟아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비서와 디지털 휴먼이라는 그러한 지금 엔비디아의 제가 웹사이트에서 그냥 바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바로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뭐 간단하게 뭐 정리만 좀 빠르게 좀 해드리면 AI 비서와 디지털 휴먼 기능을 AI 노트북에서 구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PC 게임과 앱에서 이 PC 게임의 맥락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AI가. 자, 그러다 보니까 RTX 기반 AI 비서 기술 데모인 G 어시스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을 하거나 어떠한 특정 앱에서 이 노트북이 이 맥락을 인식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부분을 만약에 질문하게 되면 이 AI가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이야기를 전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어떤 앱에서 얘기해주고 그거를 텍스트 음성으로 다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약간 인간이 네.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머리를 쓰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점점 줄어들어서 맞아요. 퇴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챗 GPT를 쓰지 않습니다.
나도 이제 이세돌이 될 수 있고, 네. 나도 이제 페이커가 될 수 있고, 뭐 근데 이런 그거는 시대가 내 오지 않을까. 능력이 아닌 거죠. 뭐 하여튼 뭐 이러한 이제 AI 저도 이제 안 써봐가지고 도저히 모르겠는데 지금 저도 이제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에이스 디지털 휴먼 플랫폼을 위한 최초의 PC 기반 엔비디아 님 추론 마이크로 서비스도 소개를 한다라는 네.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직접 써봐야 야 진짜 이거 어마어마하구나 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AI 기반으로 돼 있는 이 인공지능을 저도 뭐 써볼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못 써봤겠죠. 엔비디아 관계자 외에는 내부에서 뭐 연구하는 분들은 예. 써보겠지만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정말 유튜브나 뭐 여러 이제 동영상 플랫폼에 가셔가지고 다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데모 영상도 좀 네, 있기 네.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뭐 거대 언어 모델로 통해서 상황 인식과 이해도를 향상시켜주는 이런 G 어시스트가 있다. 이걸 뭐 음성이나 텍스트로 입력하게 되고 이 데이터를 전송 및 처리를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LLM 모델로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를 AI 비서가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을 통해서 또는 특정 앱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엔비디아에서 내놨습니다. 엄청난 지금 뭐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AI PC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AI PC 시대가 시작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또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에서 정말 뭐 큰 기대감이 있는 상태인데요. 네. 지금 뭐 에이수스 그다음에 MSI 이러한 이제 기업에서 지금 RTX 4070 GPU까지 탑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노트북을 이미 내놨습니다. 뭐 이거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이제 너무너무 열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일 것 같은데 지금 윈도우 11 AI PC 코파일럿 플러스 PC 환경은 무료 업데이트를 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향후 이 부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용을 하게 되면서 뭐 이거와 관련된 여러 이제 컨텐츠가 막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컨텐츠가 나올지 저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AI 부분의 부사장 제이슨 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프로젝트 G 어시스트와 엔비디아 에이스를 통해 1억 명 이상의 RTX AI PC 사용자를 위한 차세대 AI 기반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그래서 무료 업데이트를 받게 되고 또는 신규 또 뭐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러한 AI 기반 경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향후 큰 어떤 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이제 인간이 퇴화할 것 같다. AI 비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자리를 차지하면 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인간은 또 가만히 머물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뛰어넘기 위해서 뭔가 고도의 뇌를 쓰는 그런 또 맞아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분이 될 텐데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AI 맡겨서 내 인생을 살 것인가? AI를 뛰어넘어서 AI는 도구를 사용을 하고 뭔가 더 창의적인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살 것인지 한번 저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사실 이건 제가 조금 네. 짤막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네. 제가 앞에 화면 잠깐 보시게 되면 네. 이게 엔비디아 이 사이트에 가서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바로 이제 크롬으로 가셔가지고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네. 제가 이렇게 뒤에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다 가지고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짤막하게 그냥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빨간색 선으로 밑줄 그었던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제목으로 뭐 GeForce AI 보조자인 뭐 프로젝트 G 어시스트 이렇게 돼 있어서 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뭐 그 외에도 에이스 PC 뭐 NIM 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 또 로컬 또 GPU 뭐 이런 부분 그리고 RTX AI 툴킷 컨텐츠 제작을 위한 AI 그리고 뭐 영상에 관련된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엔비디아 그 웹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직접 보셔도 아마 좀 이해하시는데 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채나범님께서 이제는 전화번호도 못 외운다 하시는데 맞아요. 우리가 휴대전화가 있기 전에는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해야 했기 때문에 맞아요. 뭐 가족들 번호, 집 전화번호 이런 걸 다 외웠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때 이제 전화번호부 책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기도 했고 했는데 진짜 스마트폰이 생기고 핸드폰이 생기면서 숫자를 외우는 게 굉장히 또 많이 나빠졌죠. 이게 친구들의
전화번호 한 3명 것만 네. 한번 외워봐라. 네. 말해봐라. 아무도 얘기 못할걸요, 지금. 아니 저는 너무 부모님 충격받았는데 번호까지도. 부모님 번호 저는 남자친구 번호까지 외워요. 그래서 제 예. 남자친구가 물어봤어요. 나의 번호를 아느냐? 예. 끝번호만 이렇게 어렴풋하게 얘기해. 뭐 하자는 거냐 지금. 예,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나한테 어떻게 연락을 할 예. 거냐. 근데 그러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예. 우리가 이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전화번호를 외우는 것에 대한 시간과 이런 에너지를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건데 예. 안 쓰는 분들도 있으니까 요 고민이 좀 많아지는 앞으로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마누라 전화번호 가끔 기억 안 나시는 분, 예. 외우세요. 그 정도는 외우셔야 합니다. 예. 가족 전화번호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오늘은 이 정도로 네, 마무리 여기서 해보도록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하겠습니다. 네. 네, 월가 뉴스레터 함께했고요. YM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